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2018년 5월 5일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그러니까 5월 4일 그 전날 저녁 보면은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용궁 갔다 왔죠. 저 호미곶에서 완전 뺑뺑뺑 돌고 용궁 갔다 오고 이제 백년손이 마트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일주일째 걷게 됩니다. 어린이날이자 토요일 휴일이라 아침 일찍 일어난 진효석씨 내외와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눈다. 부인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동안 진효석씨와 슈퍼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젯밤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밝은 햇살 속에서 확인하니 이곳이 바로 흥환리 흥환보건소 앞이다. 잠시 후 아침이 준비되었다. 말 그대로 푸근한 시골 밥상이다. 정이 가득한 토종 된장국에 각종 산나물이며 야채들이 입맛을 돋운다. 한 그릇 가득 밥을 먹고 커피까지 한 잔 얻어 마시니 바로 이곳이 천국이다. 오전 8시 20분 진씨 내외와 석별의 정을 나누고 백년손님 마트를 출발했다. 연호랑 세오녀 테마파크를 지나 도구해변까지 8km 이상을 묵묵히 걸었다. 도구해변을 지나 잠시 걸으니 해변에서 시내로 접어든다. 해변을 걷는 것과 시내를 관통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시내로 접어들면 매연이며 소음이며 또 행인들과의 부대낌이 사람을 영 피곤하게 한다. 시내로 접어들면서 보니 한 쌍의 남녀가 등산복 차림으로 걷고 있다. 짐작컨대 이들도 해파란 길을 걷는 것 같다. 휴일 등을 이용해 짧게 해파란 길 한두 구간을 걷는 이들이 있다. 아마 이들 중년 부부도 연휴를 이용해 걷는 것 같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들 내외를 의식하면서 씩씩하게 걸었다. 한 1km 남짓 걸으니 로타리가 나타난다. 해군 육전단 항공역사관 돌개월 비행기 공원 앞이다. 지도를 보니 이곳은 포항공항과 포스코 포항제철소 중간쯤 된다. 이곳부터는 포스코 공단 앞을 지나는 지루한 시내도로다. 이쯤에서 점프를 해야 한다. 마침 마음속으로 경쟁하던 중년 부부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오르니 포스코 제철소 앞을 지나 형산강 방향으로 간다. 형산 로타리에서 버스를 내렸다. 형산강 로타리는 6거리다. 오른쪽으로는 형산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은 포스코 공단이다. 강폭은 대략 한 200-300m 정도 되는 것 같다. 강변으로는 체육공원이 쭉 이어져 있다. 강변에는 곳곳에 시민들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 휴일이라 체육공원에는 시민들로 북적거린다. 따가운 햇살 속에서 1km 정도를 걸었다. 갑자기 시끌벅적하다. 스피커를 통해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중간중간 안내 멘트가 나온다. 포항 운하간이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작은 유람선을 타고 포항 운하를 오고 가며 관람한다. 포항 운하간 전망대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닷바람이 시원하다. 1km 정도 시내도로를 따라 더 걸으니 송도 해수욕장이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알던 송도 해수욕장이 아니다.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포항 송도의 명사십리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태풍으로 백사장이 유실되고 더욱이 주변 공단의 폐수로 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7년 해수욕장을 폐장했다. 이후 2012년부터 백사장 복원공사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지금 송도 해수욕장 주변은 상권이 무너져 있다는 느낌을 확 준다. 동빈동 방향으로 걷던 중 중식당이 보인다. 송도 대반점이다. 들어가서 잡채밥을 주문했다. 점심을 먹고 나와 그 식당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서 입안에 기름기를 헹구니 개운하다. 그런데 영 몸이 처진다. 어제 밤늦게 강행군을 한 탓인지 몸이 마음같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자꾸 앉을 자리부터 찾게 된다. 송도교를 건너 죽도시장 옆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오른쪽으로 포항 요트 계류장이 보인다. 제법 많은 요트들이 계류장에 정박해 있다. 레저의 최고봉이 요트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최상류층의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미 어제 포항 두호동 숙소에서 영일대를 거쳐 북구청 근처까지 걸었다.
북구청 근처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어제 걸었던 구간은 점프하기로 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나는 두호동 주민센터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버스 정거장 안내도를 보면 무슨 난수표같이 복잡해서 해독이 잘 안 된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검색해보니 이곳 같기도 하고 다음 블록길 같기도 하다. 죽도시장 근처에서 우왕좌왕했다. 한참을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이소 포항 동빈점이 보인다. 살 것도 있고 해서 다이소에 들어갔다. 어제 식겁했던 깜깜한 밤길을 극복하기 위한 랜턴을 사기 위해서다. 객장은 어마어마한 규모다. 눈이 휙 돌아간다. 지천에 온갖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보면 정말 놀랄 지경이다. 웬만한 물건은 2,000원 아니면 3,000원이다. 심지어 멋진 남성용 시계도 5,000원이다. 랜턴 3,000원, 허리에 두르는 전대 3,000원, 그리고 비상로프. 이제 이 비상로프 갖고 이제 가슴 조임대를 만들라고 비상로프를 1,000원에 샀다. 객장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진열된 저렴한 물건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예전에는 후진 물건을 마대, 즉 메이드 인 차이나 앞에서 마대라고 그랬죠. 마대라고 했는데 물건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다이소 객장을 나와 잠시 기다리니 버스가 온다. 버스에 올랐다. 배추 장사 마냥 허리에 두른 전대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전대에 신용카드 지갑과 스마트폰, 그리고 하루 일정 진행표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넣으니 그때그때 배낭을 벗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버스는 곧 두호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다. 몸이 피곤한지라 조금 더 가기로 했다. 두 정거장을 가니 환호공원 앞이다. 버스에서 내렸다. 4시 30분경이다. 환호공원은 어린이날이라 아이들로 인산인해다. 아이들의 자갈거리는 소리, 때로 우는 아이들 달래는 부모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조금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30분 넘게 푹 쉬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지막한 야산의 공원을 조성한 환호공원은 푸르른 실록으로 뒤덮여 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전망대를 지나 산길을 따라 전통놀이공원 쪽으로 걸었다. 멀리 푸른 동해바다가 보인다. 전통놀이공원으로 내려오니 연안 방파제 쪽으로 자동차길이다.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근처 식당으로 가족 회식하러 나온 자가용들로 길이 빽빽하다. 연안 방파제를 조금 지나니 길이 끊긴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되돌아 나왔다. 항구초등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무슨 버스든 무조건 탈 생각이다. 버스 한 대가 온다. 탔다. 그런데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 타자마자 양덕 사거리를 지나더니 바로 차고질한다. 1km도 채 안 되는 거리다. 허무하다. 어둑어둑해지는데 차고지 종점이란다. 슬쩍 주변을 살펴보니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이다. 짐작해보니 이 근처에서 민박이나 모텔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인 칠포 해변까지 버스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기사에게 칠포까지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느냐고 물었다. 버스 기사 대답이 오늘 버스는 끝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내일 아침 7시 5분이 첫 차라고 한다. 그러면서 배치표를 살펴보더니 그 차를 제가 모네요. 시간 맞춰 나오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자, 이제는 죽든 살든 이곳에서 숙소를 잡고 저녁도 먹어야 한다. 몸은 자꾸만 처지고 꼼짝도 하기가 싫다. 내리깔리는 어둠을 뚫고 한참을 내려가니 대규모 식당들이 즐비하다. 거의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회식을 즐기고 있다. 워낙 피곤하니 밥도 별로 땡기지 않는다. 숙소가 우선이다. 이리저리 물어서 한참을 가보니 저 멀리 해맞이 모텔 간판이 보인다. 저녁 늦게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제법 세차다. 35,000원을 주고 방을 잡았다. 저녁은 비상용으로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인스턴트 스프 2개를 컵에다 털어놓고는 뜨거운 물을 불어 후를 마셨다. 오늘 하루 22km를 걸었는데 느낌으로는 한 220km를 걸은 것 같다. 전날 피로에다 시내 자동차, 도로의 소음, 그리고 지도를 잘못 읽어서 헤매다 보니 피곤함이 몇 곱절이다. 대충 씻고 TV를 보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중에 30대 젊은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가 연신 나온다.
젊은이 주먹에 쓰러진 김성태 의원보다 내가 더 죽겠다.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북한은 평양 시간을 원위치시켰다.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표준 시간을 바꾼 바 있다. 그 이후 평양 시간은 서울 시간보다 30분이 늦었다. 서울의 낮 12시는 평양의 오전 11시 30분이다. 그랬던 북한이 평양 시간 시행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원래 시간으로 환원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북한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조치의 하나로 남과 북의 표준 시간을 맞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뜬금없다. 1945년 해방 이후 70년 써왔던 표준 시간을 바꾼 것도 뜬금없고 시행 3년 만에 갑자기 환원 조치를 한 것도 뜬금이 없다. 표준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역을 비롯해 다른 나라와의 접촉은 물론이고 군사작전에서도 표준 시간의 확정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기준점이 된다. 우리가 현대적 의미의 표준 시간을 처음 갖게 된 것은 1908년이다. 대한제국은 한반도 중앙을 지나가는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했다. 하지만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2년 1월 1일 우리의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시인 동경 135도 아카시시 기준시간으로 바뀐다. 그래서 12시 정오가 되어도 해는 중천에 있지 않다. 오후 12시 반이 되어야 해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원래 대한제국의 표준시로 환원했던 적이 있다. 6.25 동란 직후인 1954년 춘분인 3월 21일 기해서 표준시간을 30분 늦추었다. 철저한 반일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이후 동경 127도 30분을 표준시간으로 했던 서울시간은 1961년까지 계속된다. 5.16 쿠데타 직후인 그해 8월 10일 대한민국 표준시는 동경 135도 아카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일본과의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정치판에 있다 보면 의외의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정치인들과 점이다. 고관대작을 지냈거나 유력한 언론인, 그리고 기업인, 심지어 학자 출신이라도 막상 정치의 세계에 들어오면 점과 사주팔자를 믿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선거를 앞두고 또 인사철이면 초자연적인 그 무엇인가에 기대보고 싶은 마음들이 꿈틀거리는 모양이다. 나도 이런저런 기회에 사주를 보는 역술원을 가본 적이 있다. 그때 좀 유명하다는 역술인들이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먼저 사주, 즉 생년, 생월, 생일, 그 다음 생시를 물어본다. 그런 다음 태어난 시간을 갖고 보정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진시, 제가 진시거든요. 오전 7시, 9시라고 하면 그것은 서울 표준시, 다시 말해서 일본 아카시시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래 시간대로 하면 오전 6시 반부터 8시 반이 진시가 되는 것이다. 만일 태어난 시간이 오전 8시 45분이면 진시간이라 사시로 친다. 물론 1954년 3월 21일부터 1961년 8월 9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이런 보정 절차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58년생이니까 보정 절차 없이 그냥 봅니다. 역술인이 보정 작업을 하는 순간 그에 대한 신뢰도도 엄청 높아진다. 당연히 복채도 더 올라가기 마련이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래야 외자를 도입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경제발전도 추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나 우물안 개구리같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수령체제가 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다. 그들 나름대로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한 단계로 평양시간을 포기하고 서울시간을 다시 채택한 것은 아닐까. 사소한 것 같지만 30분의 시차는 외부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평양시간의 포기는 자기들도 정상국가라는 사인을 서방세계에 보내는 것이다. 김정은도 내심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월 5일 그날은 정말 그 전날 너무 무리한 탓에 22km 걷고도 마치 시체마냥 푹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